악어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은 악어를 꽤나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악어를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악어도 제대로 운 없던 날에는 상황이 전혀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고양이과 동물들과 악어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악어와 엘리게이터가 잘못된 상대에게 덤벼버린 순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장면 14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4위.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는 한 덩어리로 뭉쳐 행동하면 심지어 큰 맹수도 상대할 만큼 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악어와 마주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어미 개코 원숭이와 새끼의 유대는 정말 깊고 하루 일과의 패턴도 우리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을 정도로 가까운 생활 방식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중앙아프리카 곳곳의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한 작은 악어가 새끼 개코 원숭이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어미가 바로 악어에게 달려들어 악어가 새끼를 놓을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악어는 새끼를 놓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어미는 죽어버린 새끼를 품에 안고 울며 자리를 떠납니다. 모든 개코 원숭이가 용감하게 악어 위로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몇몇 대담한 녀석들이 먼저 달려들면 다른 개체들도 뒤이어 광란처럼 몰려듭니다.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악어의 턱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악어의 턱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걸 버티며 빠져나오려는 개코 원숭이의 힘도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살아서 나오긴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해줄 병원이 없는 자연에서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마시다 악어에게 팔이 물려버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랑구르는 필사적으로 버티다가 결국 악어 턱에서 팔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동안 팔뼈가 부러졌고 그런 부상은 야생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3위. 멧돼지. 멧돼지는 힘이 강하고 위험할 때 엄청난 속도로 돌진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특히 성체 수컷의 송곳니는 공격할 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죠. 하지만 상대가 악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물속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면 멧돼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악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조용히 올라와 아기 멧돼지들 쪽으로 몰래 접근합니다. 그대로라면 쉽게 잡힐 것처럼 보였지만 멧돼지 가족이 전부 달려와 악어를 막아서며 새끼들에게 가까이 오는 걸 완전히 차단합니다. 멧돼지 무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한 엘리게이터가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주변 인간들이 일부러 엘리게이터 근처에 먹이를 던지며 멧돼지가 공격당하길 바라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엘리게이터는 멧돼지 하나를 정확히 공격해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잡아버립니다. 물속에서는 멧돼지가 악어에게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멧돼지가 마치 제임스 브라운 춤이라도 추듯 몸을 비틀며 악어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운이 아주 좋았던 경우죠. 12위. 사자. 악어와 사자는 모두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는 악어가 먼저 물기만 하면 사자를 꽤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악어가 여러 마리라도 있다면 사자를 순식간에 갈갈이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보통 힘들이지 않고 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제류 무리를 선호하지만 사냥감이 부족하면 사자라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사자 3마리가 악어에게 달려듭니다. 처음엔 악어가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 악어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단단합니다. 결국 사자들을 밀어내며 버텨내고 사자들의 오늘의 간식이 될 뻔한 상황을 정면 돌파합니다. 사자 무리가 사냥한 먹이를 즐기고 있는데 악어 한 마리가 자기 몫을 얻기 위해 접근합니다. 하지만 작은 고양이과라고 무시하면 큰 오산이죠. 사자들은 악어가 끼어드는 걸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모래 둔덕 위에서 사자들이 악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악어가 강하게 몸을 틀어 빠져나온 뒤 천천히 멀어지자 사자들은 더는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마리 사자가 육지에서 악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라고 해서 훨씬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악어는 여전히 강력했고 사자들은 악어가 예상보다 훨씬 버겁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 수사자가 악어를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그러자 악어는 비웃는 듯 막판까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위. 버펄로. 악어가 성체물소처럼 거대한 동물을 공격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시적인 파충류들은 일단 한번 물어보고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덤비는 편입니다. 심지어 코끼리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정도죠. 물소를 공격하는 건 사자에게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악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물소무리를 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 마리의 목을 물어 끌어당기는데 물소가 너무 강해 악어를 물 밖으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악어는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바로 물속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먹을 생각은 즉시 포기한 것이죠. 악어가 물소무리에게 이리저리 튕겨져 나갑니다. 물소들이 마치 팬케이크를 뒤집듯 악어를 공중으로 내던집니다. 악어가 수컷 물소의 아래쪽 다리를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물소가 달려와 악어를 2번이나 공중으로 들어올려 내던져 버립니다. 악어는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공격당한 물소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 물소가 다리에 간신히 매달린 악어를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결국 물소는 악어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다리에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부상은 야생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 물소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2. 코끼리. 코끼리는 악어가 공격하기에 적합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몸집도 너무 크고 반격당하면 악어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어도 먹을 게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코끼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죠. 암컷 코끼리 한 마리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수면 아래 숨어있던 악어가 약 3m 크기의 몸으로 코끼리의 코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악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코끼리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코끼리 가족이 물을 마시는 중에 악어 한 마리가 어린 코끼리를 노립니다. 아마 이 새끼 코끼리는 조용히 생일이라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악어가 와서 그 분위기를 산산조각낸 셈이죠. 악어가 과연 코끼리의 크기를 제대로 알고 공격하는 건지 만약 어미 코끼리가 밟기라도 하면 악어는 땅바닥에 그대로 짓눌려 버릴 텐데 말입니다. 거대한 수컷 코끼리가 물속에 서 있을 때 악어가 코를 물어버립니다. 악어는 항상 코끼리의 약점인 코를 노립니다. 몸통은 너무 거대해서 물어도 큰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악어는 코를 잡아 물속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코끼리는 단단히 버티며 악어를 흔들어 떼어냅니다. 결국 악어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코끼리에게 악어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먹을 게 없어서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때마다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 벌어지곤 합니다. 9위. 하마. 하마와 악어의 싸움은 그야말로 거인과 괴수의 충돌 같은 장면이 많습니다. 악어도 힘이 강하고 공격적이지만 하마를 공격한다는 건 큰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하마가 악어를 쫓아내는 쪽입니다. 하마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근력이나 턱 힘도 악어 못지않게 강합니다. 하마 무리가 물가에서 악어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악어는 제대로 맞서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하마들이 수십 마리 모여있는 곳에 악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악어는 하마 무리 전체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어는 기본적으로 단독 행동하는 포식자라서 하마 여러 마리에게 동시에 맞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끼 하마가 악어 꼬리로 장난을 치듯 툭툭 건드립니다. 악어는 짜증이 난 듯 몸을 비틀지만 새끼 하마를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성체 하마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악어도 하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마는 악어가 절대 선호하지 않는 공격 대상입니다. 이건 은근한 표현이 아니라 거의 공식적인 생태계 규칙에 가깝습니다. 8위. 고양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도 악어, 엘리게이터 같은 큰 파충류를 상대할 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고양이는 정말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한 엘리게이터가 고양이에게 다가옵니다. 엘리게이터는 고양이를 놀라게 하려고 순식간에 머리를 툭 들이미는 동작을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전혀 겁먹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게이터가 먼저 뒤로 물러나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고양이가 여러 마리의 엘리게이터를 가볍게 앞발치기로 쳐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고양이는 마치 엘리게이터들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파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 번 명확하게 공격하고 밀어냅니다. 이건 정말 보통 고양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고양이는 동네를 지배하는 진짜 보스 같은 존재입니다. 7위. 비단뱀. 비단뱀은 근육질 몸으로 먹잇감을 온몸으로 휘감아 서서히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거대한 동물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만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라 상대가 악어 같은 공격적인 포식자라면 그걸 먹는 과정도 또 하나의 전투가 됩니다. 한 남성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 작은 엘리게이터를 버마 비단뱀으로부터 구해내고 있습니다. 버마 비단뱀은 이 지역에서 침입종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작은 포유류들을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먹어치워 이제는 엘리게이터까지 주요 먹이로 삼을 만큼 번성한 상태입니다.
비단뱀과 엘리게이터가 물속에서 싸우는데 서로 잠수와 회전을 반복하며 마치 수중발레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비단뱀이 몸으로 엘리게이터를 감아 올리지만 몸 일부가 엘리게이터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오히려 비단뱀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게이터도 뱀을 굳이 문채로 반격하려고 하지 않아 결국 둘 다 지친 채로 대치 상태가 됩니다. 거대한 비단뱀이 살아있는 엘리게이터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게이터는 끝까지 몸을 비틀며 탈출하려 하지만 비단뱀의 힘에 압도되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싸움이 무려 5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비단뱀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비단뱀이 악어의 둥지에 다가가 알을 훔치려는 순간 어미 악어가 번개같이 머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두 젊은 남성이 비단뱀도 보호하고 악어도 제재해보려고 악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악어는 계속 빠져나가며 두 사람의 손을 피해 달아납니다. 6위, 수달. 수달은 겉보기엔 귀엽고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사납고 영리한 포식자입니다. 심지어 다른 수달의 새끼를 잡아 인질처럼 이용해 먹이를 요구하는 잔혹한 행동도 관찰될 정도죠.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수달은 하루에 자기 체중의 약 4분의 1 정도를 먹어야 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상위 포식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체 2마리가 작은 새끼 수달들을 데리고 있는데 악어 1마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공격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자 아빠 수달과 엄마 수달이 즉시 악어를 포위해 먼저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싸움 도중 새끼들이 놀라서 부모 뒤로 따라 들어와 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부모 수달은 악어와 싸우면서 동시에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 수달들은 악어를 계속 몰아붙여 악어가 도망가기도 전에 끝내 숨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악어도 반격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새끼 수달 2마리가 죽고 맙니다. 야생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영리한 수달 1마리가 악어 뒤쪽으로 잠수해 기습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첫 공격은 실패하고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합니다. 수달의 끈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수달 무리가 큰 악어를 계속 괴롭히고 쫓아다니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이 단체로 덤비면 악어도 쉽게 맞서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상당히 무서운 전투력을 가진 동물이며 심지어 악어조차 밀어붙일 수 있는 집단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5위, 누. 매년 벌어지는 누의 대이동은 지구에서 가장 장대한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평원을 가로지르며 약 250만 마리의 동물들이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유명한 마라강 건너기가 벌어집니다. 모든 동물들은 강 건너편에 펼쳐진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하고 바로 여기서 악어들의 진짜 사냥 시즌이 시작됩니다. 누가 계속 몰려오니 악어들은 그저 기다렸다가 물기만 하면 되죠. 누 1마리가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악어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악어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누는 초인적인 점프로 나무 그루터기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개체입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누무리가 한꺼번에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악어는 그중 하나만 물면 되기 때문에 겉보기엔 쉬운 사냥 같지만 워낙 수가 많다 보니 누가 운 나쁘게 걸려드는지는 정말 순간의 운에 달렸습니다. 어미 누가 악어에게 물려 새끼를 두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야생의 냉정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어가 누 1마리를 꽉 물고 있지만 잡은 위치가 좋지 않았는지 누는 기적적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악어의 턱에서 누가 탈출하는 순간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한 장면입니다. 누무리가 강을 건너다 강가에 대기하던 거대한 악어에게 덮치었지만 이 누는 몸을 비틀며 버텨 상처만 조금 입은 채 온전히 살아서 탈출합니다. 4위,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사실 뱀장어가 아니라 전기 능력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길고 가늘게 생겨서 뱀장어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전기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종류입니다. 전기뱀장어는 자연환경에서도 두려울 것이 거의 없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종에 따라 최대 860볼트에 달하는 고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게이터 1마리가 전기뱀장어를 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엄청난 전기 충격을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게이터는 이미 입으로 전기뱀장어를 문 상태라 입을 벌리지 못하고 계속 전기를 맞으면서 심하게 떨기만 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전기뱀장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엘리게이터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기뱀장어는 입에 끼어버린 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아마존 지역의 카이만이 전기뱀장어에게 공격을 받은 뒤 그야말로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으로 멍하게 물가에 떠 있습니다. 둘이 물속에서 싸웠는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승자는 전기뱀장어였습니다. 3위, 호랑이. 호랑이는 육지에서 악어를 상대할 때 거의 항상 승리하는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육지 호랑이 vs 악어 싸움에서 호랑이가 승리했습니다. 물속에서 마주치더라도 호랑이는 악어의 뒤로 돌아가 목 뒤쪽을 물어 치명타를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호랑이가 악어를 육지에서 급습하는 장면입니다. 호랑이가 악어의 등을 타고 올라 뒤통수와 목덜미를 노리자 악어는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합니다. 호랑이 3마리가 악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악어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며 몸을 숨깁니다.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잠복 뒤 기습하는 사냥 방식을 선호합니다. 먹잇감의 뒤나 옆으로 접근해 일격으로 목덜미 머리 뒤쪽을 물어 죽이는 전략이죠. 심지어 호랑이는 자기 체중의 5배가 넘는 동물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악어와 물속에서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랑이는 악어의 뒤를 노려 몰래 다가가 목을 공격해 결국 이겨냅니다. 호랑이의 힘과 민첩성,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위, 파충류 vs 파충류. 악어나 엘리게이터는 산란을 하면 보통 관리인들이 알을 수거해 부화장으로 옮겨 키우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암컷 엘리게이터는 훌륭한 어미지만 일부 수컷 엘리게이터는 새끼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잡아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어 역시 매우 영리한 파충류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큰 성체 악어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크고 강해서 싸우면 둘 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체 악어들끼리는 서로를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마리 엘리게이터가 서로를 꽉 물고 심한 격투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다 거대한 힘을 가진 만큼 싸움이 굉장히 격렬하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강수위가 바뀌면서 고기, 동물 사체 등 각종 부유물이 강가에 떠내려오고 악어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모여듭니다. 이 거대한 멧돼지 사체를 먼저 잡은 악어는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하는데 다른 악어들도 금세 몰려와 이 공짜 식사를 노립니다. 악어들은 신선한 고기든 썩은 고기든 상관없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한 악어가 죽은 동물의 다리를 물고 있는데 다른 악어가 사냥 때 사용하는 데스로를 시전하며 상대 악어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잔혹한 장면입니다. 골프장 한가운데서 2마리의 거대한 악어가 서로를 격렬하게 물고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크기도 비슷해 누가 우세한지 쉽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3마리의 큰 바다 악어가 서로의 구역을 주장하며 지배력을 겨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영역 싸움은 오래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1위, 제규어. 성체 제규어는 어떤 종류의 악어든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일악어든 오리노코 악어든 혹은 흑하이만처럼 큰 종류든 머리만 제규어의 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단 한 벌의 치명적인 물기로 두개골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체로 보이는 제규어가 악어를 인형처럼 물고 물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제규어는 정말 거대하고 힘이 넘치며 게다가 공격한 장소가 악어의 홈그라운드인 물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습이긴 했지만 물속에서 싸웠다는 점은 제규어에게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제규어가 물속을 조용히 헤엄쳐 작은 모래섬에 있던 카이만을 순식간에 덮칩니다. 카이만이 머리를 흔들며 나 점심 메뉴 되기 싫다는 듯 버둥거리지만 제규어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라질 판타나우 지역의 습지에서 제규어가 뒤쪽에서 카이만을 기습해 목을 물고 즉시 전투를 끝내버립니다. 카이만은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됩니다. 제규어가 카이만을 붙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이 악어와 맞서 싸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제규어였습니다. 속도, 힘, 전략 모두 극강 그 자체입니다.